사장학개론을 수강하시는 모든 입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사장학개론의 수업을 맡은 교수님은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님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한국과 전 세계를 오가며 각종 강연과 수업을 통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대학 중퇴 후 40대 중반의 도시락 사업을 인수하여 미국 전역에 1000여 개의 매장을 오픈하고 전 세계 11개국에 총 3000개가 넘는 매장과 유통망, 임직원 1만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시킨 전설의 인물입니다. 그가 7년 동안 만난 3000명의 사장, 그들이 질문한 가장 공통적이며 시급했던 고민, 120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사장을 넘어 기업가로 가는 길, 사장학개론을 꼭 완강해서 모두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하나만 바꿔도 경영 마인드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조심해야 할 호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호칭에는 사회적 편견이 들어있기에 당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 여직원, 여사장, 정상인, 장애우, 잡상인, 집사람, 배달부 등이다. 당신이 평소에 이런 말을 사용한다면 편견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다. 나는 병원에서 한 번도 의사 오빠라고 부르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간호사 언니라는 호칭은 수시로 듣는다. 사회적 언어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다. 호칭은 상대에 대한 예의다. 반말을 해도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면 말도 저절로 다정하게 나오게 된다. 야, 너 애는 호칭이 아니라 멸칭이다. 아들이나 딸에게도 조심하기 바란다. 본인이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호칭은 단순히 상대방을 부르는 단어만이 아닙니다. 호칭은 본인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언어입니다. 가족, 친구들, 지인,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칭호로 부르고 있었나요?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에 맞는 호칭이 저절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칭찬과 비난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상대방이 칭찬과 비난을 해온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할까요? 칭찬은 설탕이고 비난은 소금이다. 설탕이 먹기는 달콤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해가 된다. 소금 역시 많이 먹기는 곤욕스럽지만 없으면 안 된다. 칭찬도 잘 받는 방법이 있다. 가장 우선은 당연히 고맙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받는 칭찬에 공헌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언급해 칭찬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 칭찬을 받으면 이 칭찬이 진심인지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어떤 칭찬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진실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경우도 있다. 칭찬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난 중에도 건설적인 비난이 있다. 대부분의 건설적 비난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요구가 있다. 이런 문제들은 나를 위한 비난이라 생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난을 들으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에 자기 스스로 상처 주지 않고 응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머다. 처칠과 정치적인 의견을 달리하던 한 여성 정치인이 처칠에게 독설적인 비난을 하며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난 커피에 독을 타서 당신에게 줬을 거예요. 라고 말하자 처칠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내가 당신 남편이었다면 난 그 커피를 마셨을 거예요. 간디 역시 대단한 말재주로 상대의 비난을 무색하게 한 이야기가 있다. 영국에서 대학에 다니던 시절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간디를 아니 꼽게 여기던 피터스라는 교수가 있었다. 하루는 간디가 대학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피터스 교수가 옆에 다가가 앉았다. 피터스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간디에게 말했다. 간디 군,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인데 돼지와 새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네. 그러자 간디는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 아,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럼 저는 다른 곳으로 날아갈게요. 궁극적으로 당신만이 당신 인생을 조종할 수 있다. 칭찬과 비난은 당신 삶의 도구로 사용할 뿐 칭찬이 목적이 되거나 비난이 당신의 모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칼에 베인 상처는 며칠만 지나면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언어는 인생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도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타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언어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에 불과한 칭찬과 비난에 하루에 몇 번씩 울고 웃는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입니다. 좀 전에 언어가 인생에서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부터는 본인 스스로와 대화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니까요. 소비자의 마음을 얻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청소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잘 버리는 능력이다. 잘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정리를 통해 버리기, 같은 것끼리 모으기만으로도 많은 추가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정돈이다. 정돈이란 정해진 위치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정보가 정해진 양만큼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으로도 직원들의 능률을 오르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평생 우리가 무엇을 찾는데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하지 못한다. 셋째, 청소다. 청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청소는 환경 문제라기보다 철학의 문제다. 나는 경쟁사에 방문하거나 주식 투자 그리고 식당에 다닐 때마다 화장실을 열어본다. 화장실 청소가 잘 돼 있는 곳은 위생적인 관리를 넘어 정리, 정돈이 이미 잘 되고 있다는 뜻이기에 높은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넷째, 청결은 청소가 습관화된 상태를 말한다. 봄맞이 대청소처럼 일회성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언제 봐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언제나 깨끗한 관리가 생활화돼야 한다. 이것을 사장 본인부터 습관화해야 한다. 생각보다 청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청소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가장 손쉽게 환심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음식점을 들어간다고 칠게요. 들어가는 입구는 흙먼지 투성이고 간판은 불이 꺼져 있으며 테이블에 앉았을 때 끈적인다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트럭에서 팔 때와 백화점에서 팔 때 가격이 달라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그에 걸맞는 장소에 없으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죗값을 받으려면 반드시 환경이 뒷받침이 돼야 해요. 백화점 화장실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만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업을 들은 모든 수강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